네, 장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어제 동부지검이 과기정통부 통일부 압수수색을 했고요. 근데 오늘 점심 먹고 와보니 여가부도 압수수색을 했어요. 뉴스 보셨죠? 뉴스를 못 봤습니다. 네. 통상 이런 사건이 있으면 검찰국장을 통해서 보고를 받지 않나요? 제가 오늘 국회에 나와 있고 그런 네. 상황이어서 제가 좀 사건과 관련한 어떤 네, 개발적인 알겠습니다. 보고를 받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네. 오전 중에 우리 김도읍 위원장님께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 2019년 그리고 2022년 두 차례에 걸쳐서 고발을 하셨다. 그리고 그에 따른 수사다라고 하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파악을 해보니 장관급 인사가 수사 대상으로 한 11곳 정도 됩니다. 우리 위원장님 맞습니까? 위원장한테 지금 질의하시는 겁니까? 네. 그거는 좀, 예. 네, 그러면 우리 장관님 맞습니까? 제가 그 파악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네. 그 어떤 말씀? 피의자의 대상을 말씀하시는 수사 거예요? 대상으로요. 네, 고발 대상으로. 피고발 대상으로. 그건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오전에 이 직권남용 문제를 가지고 장관께서 직권남용의 3가지 기준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가 직무 범위에 해당이 되느냐. 두 번째로 사퇴 압박의 발언, 그 강도나 수위가 맞느냐. 세 번째로 그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 이렇게 3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 이해를 하고 있는 건가요? 실질적으로 수사나 재판에서 그런 부분들이 주로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장관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한번 따져봤습니다. 한덕수 홍장표 케이스인데요. 자, 첫 번째로 한덕수 장관의 지휘계통에 홍장표 KDI 원장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지금 구체적 사안에 대해서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 제가 답변 드리기가 적절하지가 않습니다. 아니요, 이건 정부 조직표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사실을 제가 여쭙는 겁니다. 사건의 해당 여부라든가 범죄 해당 여부를 가지고 전제로 물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건 그냥 판단하시고 그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한꺼번에 말씀드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총리, 국무조정실, 그리고 경사연, 그리고 KDI로 이어지는 직계선상에 놓여져 있습니다. 첫 번째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두 번째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이 있느냐 여부입니다. 홍장표 원장 공개 반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결국 사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표를 제출한 이후에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 제목이 이거예요. KDI 겨냥한 감사원 감사 구성원 불이익 우려에 사퇴했다. 불이익 우려에 사퇴했다. 우리 장관께서 저에게 알려준 세 번째 사항에 세 번째 구성 요건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하나가 남았죠. 사퇴 압박의 그 발언의 강도, 수위 이건데요. 오전에 장관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덕수 장관 뒤에서 내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할 수 있는 말이다.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그런 취지로 말씀하셨는데 맞죠? 총리의 해명이 수긍할 만하다. 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발언 상황이라든가 구체적 상황은 모르고요. 그날 말씀하신 답변 내용이 수긍할 만하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비교를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다른 건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뭐냐? 어제 압수수색에 들어갔던 사건입니다. 어제 압수수색 4군데를 갔습니다. 수사 대상이 사람을 따지면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통일부 조명균 장관입니다. 이건 제가 취재를 한 겁니다. 별도로.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임기철 씨라고 하는 분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입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북한 이탈 주민지원재단 하나재단의 손광주 이사장에게 사퇴 압박을 가했다는 혐의인 것으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손광주 이사장 것만 한번 보겠습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어요? 손광주 이사장
조갑제닷컴, 데일리 NK 등 정치색이 너무나 분명한 매체에 많은 글을 기고한 분입니다. 그 글의 내용이 저겁니다. 민주당 의원들 청맹관이 농땡이 단순무식 촛불은 친북답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평소에. 그래서 다른 사람도 아닌 새누리당의 국힘의 전신인 새누리당의 이재호 의원마저도 여기에 대해서 국민에 대한 무한 책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리 생각을 갖고 국회를 그런 시각으로 보고 국회의원을 그런 시각으로 보고 그런 이념의 잣대로 사물을 본다고 한다면 그건 안 된다라고 이재호 의원이 질책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런 손광주 이사장 올해 3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통일부 차관이 그 사표를 내고 새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것이 관련이 알아서 사표를 제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받아들인 거다. 이를 법적인 문제로만 보기는 어렵다라고 하면서 강요에 의한 사퇴가 아닌 협조 차원의 사퇴였다라고 3월 1일 연합뉴스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건과 한덕수 총리가 공개적으로 KDI 원장으로 앉아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같이 갈 수 없다. 이 두 가지를 저울에 달았을 때 과연 어느 것이 더 사퇴 압박의 강도가 강한 건지 묻고 싶습니다. 물론 답 안 하시겠죠, 장관님? 제가 답을 드릴까요? 네, 해보십시오. 어차피 그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제가 법무장관으로서 얘기하는 건 안 맞는데요. 조직적 임무 부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찰이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말씀 잘하셨습니다. 앞에 분은 손광준죠? 저분은 말로만 압박을 받았는데 한덕수 총리 이말 떨어지자마자 감사원에서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KDI가 그동안 한 번도 없었던 유례없는 강도 높은 압박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 사실은 옆에 앉아 계신 박범계 의원과 제가 얼마 전에 감사원에 가서 확인했던 사안입니다. 네, 나머지는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던 세 가지 구성 요건으로 따져봐도 훨씬 가벼운 사건을 이렇게 무차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것, 그게 윤석열 정부의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